네, 저희는 역세권에 해당하지 않고요. 서울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보전계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현황 용적률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늘어난 용적률에 대한 거는 공공임대로 다 가져가고, 그리고 기부채나 등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용적률은 늘어났지만 공공임대를 지어주느라 비용이 계속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평수로 간다고 해도 분담금이 7억 원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뉴스 헤드라인이나 이런 거 보실 때 사실은 이건 이번 정권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도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500%까지 해준다. 근데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늘어난 용적률의 대부분은 국가에 환수해라, 이런 내용으로 있었던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이거는 우리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많아지면 주변의 교통량이 혼잡해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만 해도 상하수도 양도 늘어나고, 그러면 공공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늘어나는 혜택을 주면 국가에서는 이때까지 한 번도 바뀐 적 없이 그냥 해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 기부채나 공공임대 등인데, 요 완화하는 정책도 적용이 되는 단지들은 있습니다. 어떤 단지들이냐면 우리처럼 용적률이 높은 단지가 아니라 용적률 한 200% 초반대 정도는 그래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단지는 용적률이 사실상 거의 400%에 가깝기 때문에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은 어려운데 왜 리모델링은 되냐? 바로 이 건축법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시면 리모델링은 건축법에서 8개 조항을 완화를 받는데, 우리 아파트가 이번에 동의서를 다 제출해 주셔서 이제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건설사 선정 안전진단 후에 건축심의라는 걸 받습니다. 건축심의 때 우리 이제 조합원분들께서 설계에 대한 의견, 각 라인마다 다 의견들이 다르실 거고 평수 늘어나는 면적도 다 다르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걸 취합해서 건축심의를 이제 저희가 받게 되는데, 그때 건축법에서 리모델링 조항이 8개 이상 이제 완화가 되고, 그리고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건축선의 지정 등 완화받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용적률에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나왔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수요 예측 기준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수요 예측 기준을 봤을 때 재건축은 3종 일반일 때 215% 이상, 용적률 215% 미만일 때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리모델링은 용적률 215% 이상일 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용적률이 389%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다른 단지들도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용산 옆에 있는 이촌 강촌 아파트입니다. 현대건설이 이제 수주를 했고요. 지금 기존의 용적률이 339%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강남입니다. 장원 강변 아파트랑 이제 송파의 가락상하 2차. 여기는 용적률이 200% 중반, 저희보다 무려 한 140%가 낮은데도 재건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은 평당 1억대 이상도 분양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단지 이제 신망고 청구도 현재 용적률이 328%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옆에 또 용산의 이초우성 아파트도 현재 용적률이 326%입니다. 여기 단지들 특징 보시면 우리 단지보다 다 용적률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건설사들과 그리고 여기 있는 주민들께서는 리모델링을 빨리 추진해서 벌써 건설사 선정 이후에 건축 심의까지 끝낸 단지들이 있고,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착공이 들어가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개략적인 사업 계획안을 설명드릴 건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동의서 책자를 지금 안내 책자를 다 들고 계시죠? 예, 거기 안내 책자 내용에도 써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의서를
낸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합이라는 법인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트가 리모델링하면 사업성이 이 정도 나오니까 한번 추진을 시작해보자 라는 의미의 내용이고요.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뭐 설계 평면, 평수 변화 등은 조합 설립 후에 조합원들이 되시니까 뭐 의견을 하시든 의견을 내시든 이렇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 무한건축의 최기용 소장님 모시고 설계에 대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무한건축의 최기용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아파트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미지에서 보듯이 저희 아파트는 한강변에 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강변에 접해 있어서 한강에 대한 영구 조망을 가지고 있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에 건물이 들어설 것도 없고 우리 건물 앞쪽엔 바로 한강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단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지는 9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456세대고 동은 3개동 그리고 일부 관리동도 있고 상가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삼성 아파트이긴 한데 이제 삼성이 본격적으로 브랜드로 아파트를 공급했던 시기 바로 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 아파트고요. 요 이후에 2000년대 초부터는 레미안이라고 해서 삼성이 아파트를 공급을 했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삼성이 레미안으로 바뀌기 바로 전 단계의 아파트라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요즘에 알고 있는 레미안하고의 어떤 차이, 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브랜드를 이제 지금 현재 브랜드로 좀 바꾸게 되면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에 맞춰서 신축하고 동등한 형태의 어떤 리모델링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다시 갖추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미 한강 조망, 영구 조망을 가지고 있는 단지고 마포역에서 근접해 있고 이미 상권들이 뒤쪽으로들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이런 기반 시설들에 대한 거는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 단지가 좀 오래됐다는 거, 그리고 지금 아파트 신축 기준에 비하면 미치지 못한다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라든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설이 워낙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겁니다.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 요 전후 이제 이게 면적인데요. 여러분한테 이제 드린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이 설계안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설계안이 조합 설립하고 난 다음에 또 안전진단도 받아서 저희가 뭐 수익 중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평 중축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판단을 받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조합이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오신 삼성이 들어와서 시공사로 선정된다고 하면 시공사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삼성의 어떤 아이디어를 설계에 녹여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제안들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한 이후에 조합원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설계안을 만들고 그거를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의에서 확정이 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75% 이상 다 되면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접수하고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이제 설계가 확정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 평면을 보시고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앞으로 할 건데 여기에 동참을 하실 건지, 그리고 동참을 하게 되면 이 평면을 기준으로 아니면 이 설계안을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 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조합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조합이 그런 내용들을 좀 추스려서 우리가 이 단지에 아주 적합한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평면들을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초기 단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계안을 보여드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리모델링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용적률이죠. 용적률을 완화를 받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389%인데 97년에 준공할 때 보면 400% 그때 이제 일반 주거 지역에서 용적률 맥시멈이 400%까지 허용할 때 막차를 타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 서울시내에 400%로 된 데가 이제 몇 군데 없는 집 중에 우리 단지가 하나 껴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은 숫자상으로 재건축은 어려운 단지고, 이제 리모델링은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유리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목표로 잡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용 면적의 40%를 다 늘렸을 경우에 우리가 도달하는 용적률이 573%입니다. 뭐 지금은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고, 이게 결정이 되는 거는 건축심의회에서 이 용적률 숫자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건축심의회에서 이걸 확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있는 기준으로 해서 다 늘렸을 경우에는 한 573% 정도의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안전진단에서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이제 조합설립하면 바로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그 구조가 어느 정도 안전한지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A, B, C 등급까지 증축하는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수익 증축형은 A, B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A, B 등급이 돼야지만 위로 3개층을 올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또 요 A, B 등급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이 안전진단을 좀 빨리 추진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오래될수록 좀 등급을 좀 떨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동의서를 좀 빨리 걷고 빨리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을 A, B 등급을 받게 되면 수익증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는 거고, 수익증축이 가능하면 수익증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수평으로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A, B 등급을 받아서 수익증축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위로 3개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조합 설립하고 빨리 등급 판정을 받는 게 사업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에서는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더 세대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68세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 단지 상황이라든가 수익 증축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49세대 정도로 일반 분양을 하는 걸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인 사항 중에 50세대가 넘으면 도시계획 심의를 더 추가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우리는 그냥 한 49세대 정도로 해서 인허가를 좀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고, 그 정도면은 우리가 사업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겠다라고 해서 49세대 정도로 인허가 분양을 하는 걸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현재는 세대당 한 대가 안 됩니다. 근데 리모델링 후에는 한 820대 해가지고 세대당 1.6대 이상을 확보하는 걸로 저희가 지하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안 넘어가는데 위에 좀 이것 좀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책자에도 있으니까, 이게 보면 이제 리모델링 전후의 이제 면적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용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셨을 때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용 면적이고요. 이게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1층에서부터 여러분 세대까지 도달하는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 복도 면적이라고 보시고,
두 면적이 합한 게 공급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97년도에 준공했을 때 법적 기준이 아니라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법적 기준을 적용을 해서 면적 산정도 하고 그 다음 면적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 면적이 지금 20평대 같은 경우 24평으로 알고 계실 텐데 현행법으로 이걸 다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22평, 한 2평 정도 주는데 그게 이제 관리사무소 면적이라든가 경로당 면적이라든가 예전에는 그게 다 포함이 돼가지고 이제 공공면적으로 알고 계셨는데 지금 현행법은 그게 빠지고 순수하게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만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22평이고 이게 지금 현행 기준으로 보면 리모델링 후에는 이제 30평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계약 면적입니다. 이 계약 면적은 실제로 여러분이 세대에 쓰는 면적 플러스 그 다음 계단 면적,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커뮤니티 면적, 그 다음에 주차장 면적까지 다 포함한 면적입니다. 실제로 리모델링 사업에서 여러분이 돈을 내셔야 되는 면적이에요. 주차장도 여러분이 쓰시는 거고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주차장 공사를 다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공사비가 평당 한 900만 원이다, 800만 원이다 이렇게 아시면 결국 내가 내야 되는 돈은 이 계약 면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20평대 계약 면적이 여기 47평이 돼 있어요. 기존에는 27평인데 47평입니다. 여기에 많이 늘어나는 게 내 면적도 많이 늘어났지만 커뮤니티 면적도 늘어났고 주차장도 아까 0.8대에서 1.6대로 2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적이 다 포함되어 있는 47평입니다. 47평 곱하기 900만 원이든 800만 원 하면 내가 분담해야 되는 원래 돈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분양 49세대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49세대 일반 분양에서 나오는 수익이 몇천억이 나올 거잖아요.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세대당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만약에 내 분담금이 전체 내가 계약 면적에 의한 공사비가 4억이 나왔는데 4억 중에 일반 분양 수익 2억을 빼면 내가 2억을 내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시는 그 조합원 세대 평면도 중요하지만 일반 분양도 얼마의 금액의 일반 분양을 해야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의 분담금을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표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24평,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22평은 30평대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32평,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는 31평이거든요. 요거는 40평대로 설계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한 거를 여러분이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설계는 우리가 한강을 영구 조망이기 때문에 이 한강 조망을 특화하는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요거를 입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요거를 다 그려가지고 투시도로 이제 그린 모양이고요. 뭐 한강 조망의 특화 설계를 위해서 스카이 커뮤니티도 최상층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라운지도 설치하고 할 거고요. 이게 이제 리모델링 전에 우리 단지입니다. 1동, 2동, 3동 구성되어 있고 상가가 여기가 있고요. 여기 노인정이 있고 지금 현재 여기 관리사무소 쓰고 있는 겁니다. 단지 주출입구에서 들어와서 내부에 주차장들이 쭉 깔려 있고요.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는 램프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어린이 놀이터라고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장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상에 있던 주차는 지하로 다 내릴 겁니다. 저희가 지하 6층까지 저희가 설계를 계획을 했고 지상은 이렇게 최대한 공원처럼 조경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